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들리시죠? 들리실까요? 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4팀 북스포일러 팀이고요. 팀장 김상미입니다. 저희는 고퀄리티 북스포일러 큐레이팅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 진행했습니다. 저희 BD 팀원들은 영근님, 저, 민정님, 하늘님 같이 해주셨고요. 프론트 분들은 귀성님, 지원님, 희연님, 형경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분들은 연수님, 민호님, 현아님, 인규님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BD 먼저 발표를 시작을 하면 저희는 그 4명의 BD가 아이디어를 5개를 먼저 냈었어요. 저는 책섭형 큐레이팅 서비스 아이디어를 내고 영근님께서는 대형 차량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민정님께서는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육아 관련된 유키즈존 그리고 아기 세탁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줬어요. 그리고 하늘님께서는 백패킹을 좋아하셔서 백패킹 관련 서비스인 네이처 컴패스라는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서로 피칭을 하고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퀴즈존과 책서평 모음 서비스가 선정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던 책서평 서비스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4명이서 서비스를 기획을 했는데 일단 북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개발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익 모델 먼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잠재 고객은 책을 읽고 소화를 하고 싶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든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미프지라고 해서 미끼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 웹사이트에서 3개의 스포일러까지만 무료로 열람을 할 수 있고 4개째부터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회원가입이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회원가입을 해야만 모든 스포일러를 열람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서 어느 정도 트래픽이 쌓이고 나면은 정말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책에 대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챌린지를 제공을 해드려서 5일 동안 스포일러를 제공을 받으시고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작성을 하시면 완주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을 해드리는 것까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트래픽이 쌓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평단을 모집을 대행도 할 수 있고 책을 도매를 한다거나 광고 배너를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구간에서 저희가 책을 소개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책을 판매하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심음으로써 쿠파스 수익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1단계에서는 저희가 고퀄리티로 큐레이팅된 그런 북스포일러를 책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뇌의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은 좀 책이 두껍고 내용도 어려워요. 뇌과학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사업 개발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비 심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업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된 그런 스포일러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왔습니다. 사실 유튜브나 블로그에는 수백 개, 수만 가지의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컨텐츠들만 골라서 저희가 큐레이팅을 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책에 대한 컨텐츠, 그러니까 스포일러만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외부 링크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 웹사이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장치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인 퀴즈를 기획을 해서 이 스포일러를 보고 나서 다시 저희 웹사이트로 돌아와서 퀴즈를 풀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을 했고요. 이 스포일러만 보면은 퀴즈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퀴즈까지 풀고 난 다음에 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분들은 책을 직접 사서 읽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도서 요약본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챌린지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가 끝나면 완전히 자기 책이 되는, 이 책은 이제 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광고 소재를 기획을 하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미끼 상품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바이럴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근님이 만들어주신 광고 소재인데요. 영상 첨부는 안 돼서 스샷만 해왔고요. 이렇게 광고 소재를 돌렸을 때 3천 정도 노출, 3천회 정도 노출이 일어났고 CTR 같은 경우에는 3.6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저희 랜딩 페이지로 들어온 수치는 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랜딩 페이지가 굉장히 좀 허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그 사전 알람을 신청을 하면은 이 미끼 상품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런 데이터베이스 고객 DB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 저희 랜딩을 구성하는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기획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원래 초기 사용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북스포일러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시장을 뾰족하게 좁히지 않으면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적 자유 관련된 도서로 먼저 선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청님, 이한별 대표님, 그리고 모니카님 이분들이 선정하는 도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79권의 리스트를 추렸는데 이 책들을 다들 읽고 싶지만 읽지 못하는 페르소나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설득을 하고 관련된 커뮤니티 잠입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랜딩 페이지가 정말 좀 관건이었는데 저희 멘토님들께도 많이 피드백을 얻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퀴즈를 통해서 바이럴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또 다른 멘토님께 이제 퀴즈를 만들어서 보여드렸더니 이 정도의 퀴즈로는 바이럴이 안 될 것 같다. 퀴즈만 풀고 알림 신청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CTA 클릭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랜딩이 만들어져야 되고 랜딩 페이지는 고객 설득이 돼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는 랜딩을 만들었다라고는 그런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가 굳이 있어야 되는 서비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었고요. 그리고 이 알림 신청에 대한 베네핏으로 이제 저희가 좀 뒤늦게 생각했던 게 추천 도서 리스트를 제공을 하는 거였는데 아마 좀 미끼 상품도 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프론트엔드 분들과 백엔드 분들이랑 처음에는 주 2회 잽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을 하고 난 뒤에는 개발자분들의 시간 확보를 위해서 주 1회 회의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디스코드를 통해서 프로젝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저희 BD에서는 이제 회의록을 좀 꾸준히 작성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걸 좀 주 목적으로 삼았고요. 칸반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사실 칸반보드를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프로젝트가 끝나는 상황에서 여기 완료에 굉장히 많은 세부 내용들이 쌓이다 보니 좀 뿌듯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처음 해보는 이런 프로젝트, 합동 프로젝트였는데 이걸 처음 끝까지 직접 다 경험해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것도 저도 처음 접해봤는데 그 기획하는 과정이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완성도 있게 진행됐던 점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저희 개발자분들께서 프로젝트 산출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하고요. 저희 개발자분들이 진짜 밤늦게까지 매번 고생하면서 해주셔서 이렇게 모두 열정 있게 해주신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그 솔루션이 솔루션에 대한 문제, 북스포일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니즈는 확인이 됐지만 사실 이 니즈 제공을 솔루션을 제대로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테스트는 못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조금 더 검증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처음에
하루에 5개 아이디어를 기획을 했었는데 5개를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한 달 반 동안 메인 개발자분들께서 개발을 해주시니 나머지 프로젝트도 다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메타인지가 굉장히 낮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역량이 높지 못했다라고 저는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담이 조금 더 잘 돼서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 있게 시작했지만 조금 흐지부지 끝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VP가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게 처음 기획을 해보는 부분이다 보니 지금 저희 개발자분들께서 해주고 계신 게 MVP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전체 서비스를 다 만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 개발자분들께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이맵이랑 노션을 이용을 했었는데 디자인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노코드 툴을 다루는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좀 허접한 랜딩 페이지가 나왔던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또 프로젝트를 한다면 개선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기획 주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개발자분들께서 개발을 해주시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을 만나고 피드백을 받는 것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쳐버려서 향후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조금 더 빠르게 기획을 하고 고객을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진 분들과 멘토 분들의 피드백을 좀 적극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디스코드는 항상 채널이 열려 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질문하지 못했었던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팀원분들과의 소통에 더 많은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팀원 특성에 따라서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끼 상품에 조금 더 확실한 기획이 필요할 것 같고 디자인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벤치마킹을 필수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저 BD 발표는 마치고요. 프론트엔드 희연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팀 프론트 홍휘연입니다. 일단 저희 역할 분담은 제가 사다리 타기로 개발팀장이 일단 되었고, 제가 맡은 부분은 로그인과 어, 음, 이렇게 되고요. 근데 지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셨었는데 하루 전날 어제 그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를 하셔서 마무리까지는 못 하시고 가신 게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네, 이렇게 역할 분담은 이렇게 되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 기술 스택은 리액트와 리액트 라우터 돔 그리고 비트, npm 저희는 타입스크립트를 쓸까 자바스크립트를 쓸까 하다가 좀 더 저희끼리 아직 익숙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PI 통신은 엑시오스를 사용했고 CSS는 테일윈드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ESLint, 프리티어를 사용했고 배포는 버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보실 점은 헤더와 푸터와 이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메인 컨텐츠 부분이고 여기 보이시는 관리자 페이지는 로그인을 했을 때 어드민인 경우에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캡처를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아무튼 그렇게 되게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인덱스 홈페이지에서 캐러셀 기능입니다. 이것은 3개씩 넘기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 북 스포일러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북 스포일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쭉 리스트가 더 있고요.
이제 북스포일러 카드를 이제 3개 이상 유저가 클릭하면 로그인 창으로 이동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각각의 책을 클릭하면, 이 카드를 클릭하면 해당 도서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상세 페이지이고요. 일단 맨 상단에 해당 도서의 정보가 노출되고 해당 도서에 대한 관리자가 제공하는 스포일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3개의 추천 서평에 외부 URL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저 책 사러 가기 버튼에 클릭하면은 구매처 이렇게 URL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챌린지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챌린지 신청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단에는 댓글, 이 스포일러에 대한 댓글 등록과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있는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일단 페이지네이션을 공통 컴포넌트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내용이 없는 경우나 수정 중에 새 댓글을 등록 시에는 유효성 검사를 해서 막도록 했고, 해당 도서에 대한 CRUD가 가능하고, 그리고 수정 중에 지금처럼 댓글을 쓰다가 다른 곳을 클릭하면 이제 경고 표시를 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5개씩 보여주게 되어서 5개 이상이 되면 페이지네이션이 되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챌린지 페이지입니다. 진행 가능한 챌린지가 리스트로 보여지게 되고, 이것은 캐러셀로 3개씩 넘겨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챌린지용 북스포일러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안 된 경우는 로그인으로 이동하게 되고, 로그인이 된 경우는 결제 페이지로 이동해서 결제를 한 후에 이 챌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제 페이지입니다. 카카오페이를 사용해서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을 했고, 음, 네, 이런 식으로 되고 마이 페이지에 내 챌린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의 내 챌린지 페이지입니다. 챌린지 하러 가기를 클릭하면 챌린지 수행을 위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챌린지의 수행 페이지인데요. 상단에는 해당 챌린지의 도서 정보가 있고, 책 사러 가기 클릭을 하면 구매처 URL이 마찬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챌린지 완료 댓글을 등록하면 챌린지 현황이 변동이 되고, 챌린지 5일차 현황 카드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5일차까지 있고, 미완료, 완료 여부가 댓글을 등록하면 그렇게 변동이 되고요. 1일당 20%씩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또 하단에 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도 페이지네이션을 적용을 했고, 여기는 400자 미만일 경우, 그리고 내용이 없는 경우, 수정 중에 새 댓글 등록 시 댓글을 등록할 때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고 표시가 되고, 여기는 400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글자 수에 대한 그 표시도 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 페이지의 내 스포일러 페이지이고요. 이쪽도 지원님이 하신 쪽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서 그 다음은 마이 페이지의 내 챌린지 결제 내역입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의 정보 수정이고요. 프로필 변경을 클릭하면 파일 선택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회원 탈퇴도 할 수 있게 되어서 클릭하면 모달이 생성되고 사유를 적은 뒤에 버튼을 클릭하면 탈퇴가 되고 메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넣지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 저희가 그냥 UI까지만 된 부분이라서 어드민 관리자 페이지도 저희가 원래는 다 구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쉬운 점으로 일단 넣긴 넣었는데 네, 각자 다 맡은 페이지였었어서 네, 이거는 데이터까지는 됐는데 실제 작동까지는 안 됐지만 이거는 아무튼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그리고 네, 여기도 어드민 페이지이고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서 만족한 부분은 공통 컴포넌트로 아바타, 로케이션, 모달, 페이지 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컴포넌트에서 타입을 여러 개 만들어 두고 이제 쓰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재사용을 실제로 한 점과 get과 post 같은 API를 다루는 코드에서는 원래 하나하나씩 했었는데 유즈 패치와 유즈 뮤테이트 공통 훅을 만들어서 API 관련 코드를 여러 번 쓰지 않았던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테일윈드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 잘 못 썼기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진 점, 그리고 슬라이드 챌린지 수행 페이지를 맡아서 슬라이드를 단순하게 라이브러리를 쓸까 했었는데 직접 그 1일차, 2일차 그쪽을 만든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현경님 같은 경우는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에 회원 탈퇴 시 모달 생성 그리고 프로필 사진 변경 삭제와 같은 부분이 만족스러우셨다고 하셨고, 귀성님은 이제 맡으신 페이지 중에 결제 페이지를 구현한 부분이 만족스럽다고 하셨고, 그리고 북스포일러 페이지도 만족스럽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PI를 좀 더 저희가 잘 다루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되거나 잘 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컨텍스트 API를 적극적으로 더 적용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프롭스를 여러 계층으로 내려주는 방식으로 일단 되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결한 점이 좀 아쉽고, 그리고 로컬 환경과 배포된 환경에서 그 에러가 또 달라서 계속 헷갈리고 헤맸던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현경님 같은 경우에는 댓글 관리하는 부분에 숨기거나 다시 보여주기 기능에 대한 구현이 잘 되지 않아서 추후에 디벨로퍼 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도전해 보고 싶다고 하시고, 이제 회원 정보 수정, 탈퇴와 같은 기능을 조금 더 구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성님은 카카오페이 결제를 구현할 때 취소했을 때 로직을 좀 더 구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으로는 저는 앞으로 리액트 쿼리를 좀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은 멘토님도 좀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저희 팀. 그래서 데이터 패칭이나 상태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깔끔하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좋지만 저희가 과정 중에 타입스크립트를 배우기도 했고,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조금 더 적용해 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 개인적으로 저는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때 한 함수에 여러 기능이 좀 있는 몇 가지 함수들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 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돌아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리팩토링을 다시 해서 분명하게 그 하나의 함수는 하나의 그 일을 수행하도록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경님 같은 경우에는 API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코드를 지금 당장 짜는데 급급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짤 수 있을지 생각도 많이 해보겠다고 하셨고요. 귀성님 같은 경우에는 귀성님 같은 경우도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이제 통신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좀 더 공부하고 스파게티 코드 같아서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와 마찬가지로 리팩토링을 좀 더 해서 좀 더 완성적인 코드를 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저희 팀 밴드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혹시 들리시나요? 아,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거. 네, 잠시만요. 됐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백엔드 팀장을 맡게 된 한인규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역할 분담이 이렇게 되는데, 연수님이 이제 저희 그 앞에 설명 들으셨죠? 저희 그 북스포일러가 어떤 구조로 주어지는지. 그 기, 그 구조에 대해서 저희 백엔드 부분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들을 저희가 나눴는데, 일단 연수님은 도서 키워드, 추천서평, 일반, 그리고 챌린지 스포일러 관리 부분을 맡으셨고, 민호님은 이제 회원가입, 그다음 카카오 로그인, 카카오 어스를 통해 이제 이렇게 사용자 정보와 회원가입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현아님은 챌린지 부분을 담당하셨고 그에 대한 부가적인 기능들 작성을 맡으셨고요. 저 이제 백엔드 개발 팀장으로서 결제 파트 그리고 배포 담당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 스택을 한번 보실 텐데요. 당연히 우리는 파이썬으로 개발했고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견고하고 이제 좀 내구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장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나눠져 있는데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DRF를 썼고요. 그 다음에 DB는 처음에는 이제 따로 나눠서 DB를 만들어서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데이터 무결성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존 RDS라는 이제 공용 DB를 쓸 수 있게 해서 거기서 개발을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포 서버는 아마존 웹 서비스 EC2고 DB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MySQL로 사용했고요. 이제 결제 부분은 IM포트라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API 기능들을 모아둔 그런 모듈이 있는데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 다커는 우리가 배포하고 이제 관리하기 위한 툴로서 다커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잠시만요. 그럼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만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협업 경험이 전공자이긴 하지만 협업 경험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협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점 그리고 외부 모드를 통해 서비스를 구현하고 배포할 수 있었던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연수님은 이제 프로젝트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한 부분이 만족스럽다 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새로운 기능인 시그널이라는 걸 사용해서 개발했던 것을 굉장히 만족했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호님은 그래도 요구 사항들의 기능을 도전해 볼 수 있었고 이제 구현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 이 하나님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처음 기획부터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제 어떻게 분배하고 백엔드를 구현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십니다. 사실 저희 DB의 스키마도 있긴 한데 아마 여기 저번에 돌아다니시면서 저희 그 안내 설명서에 쓰여진 그 DB 스키마를 사용하셨을 텐데요. 그 부분에 그게 조금 수정이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아마존이라 MySQL 워크벤치로 이제 DB를 설계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다 스키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팀원들의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했고 이제 좀 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실하게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연수님은 이제 개발을 했을 때 로컬에서 잘 동작하다가도 이제 서버로 올리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무래도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민호님은 API 작성 및 전달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능 그리고 구현이 아무래도 부족했던 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 좀 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아님은 이제 그 스키마 구조와 그 논리 그 기능 구조 프로그래밍 구조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 구현할 때 필요한 되게 복잡하잖아요. 스키마를 통해서 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정보를 가져오는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개선할 점은 저는 이제 만약 팀장을 한다면 개발 진행 상황을 더 세심하게 체크하고 소통을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했어야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연수님은 디테일한 기능 분석과 소통이라고 말씀하셨고 민호님은 아무래도 소통이 아무래도 소통과 공유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제 자기 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아님 역시 소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